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감 시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들, 핵심적인 답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미 30년물에 대한 금리와 재무부 바이백에 대한 확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조하던 코스피에 대한 급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 잔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서론부터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이 경로를 간단하게 보면요, 방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30년물이 8월 18일에 5.34%까지 올라오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미 재무부도 10년물에서 30년물까지 바이백을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를 합니다. 2배 이상 올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30년물이 5.19%대로 내려오면서 원화와 국내 장기채가 안정되면서 할인율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에 또 40조 원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까지 어제 나왔죠. 이게 겹치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완전하게 코스피를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지금 로이터는 발표 직후에 30년물이 5.184%, 10년물이 약 4.66%까지 낮아졌다라고 집계를 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도 8월 20일 전일 대비 5.1원 내린 1392원에 마감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채권 안정이 결국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거쳐서 뭘로 됐다? 반도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은 시장 전체로 들어왔냐? 이 부분들의 요건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지금 한국거래소 기준의 외국인이 코스피에 1조 7,228억 정도를 매수하고요. 개인은 2조 2,700억 원, 기관은 4,900억 원 순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에서 1조 8,700억 원의 매도가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대형주를 엄청나게 샀는데 선물에서는요, 지수 위험을 줄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즉, 한국 시장 전체를 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개별 대형주 선택과 지수에 대한 해지를 동시에 한 수급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은 또 매도를 했다라는 게. 자, 그런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외국인은 1280억 원 순매도를 하고요, 기관은 1124억, 개인은 8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성장주 전반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에 선택적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자체 매입도 겹쳤다라는 거예요. 회사도 지금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최대 약 2,400만 주를 매입,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 누적 FCF에 대한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FCF도 설비 투자 뒤에 실제로 남는 현금 같은 건데, 외부 자금과 회사 자체 매입이 같은 종목에 겹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일자의 사이드카가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매수 사이드카는요, 선물 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어제자의 09시 57분에 발동이 됐다라는 것은요, 기계적인 추종 매수까지 붙을 정도로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승을 키운 증폭기 같은 거죠. 업종도 전기, 전자가 굉장히 강했고요. KB금융 등 일부 금융주는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같이 오른 장이 아니라 반도체 그냥 대형주로 자금이 압축된 날이라는 거죠. 그냥 묻지만 반도체만 산 겁니다, 외국인이. 자, 그럼 팩트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반박은 뭐죠? 미 재무부의 바이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대의 장기금리를 직접 눌러준 정책이고, 채권 시장도 그에 따라서 즉각 반응을 하죠. 그런데 미 국채 시장 규모가 32.2조 달러, 그리고 20년에서 30년물의 잔액만 약 5.5조 달러예요. 그럼 바이백의 증액분은 회당 20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규모 자체로 재정 적자나 아니면 국채에 대한 공급 구조를 바꾸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티의 댄 고틀랜더도 장기 금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적자는 그대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커의 ISI도 전술적 효과를 인정을 하면서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요. 그리고 토머스 사이먼스 같은 경우도 예정 밖 조치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행 원칙을 흔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선물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정말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최근 문의만 해주시는 부분들만 봐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원칙을 잡아야 되며,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신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드린 고민을 대부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따로 운영하는 이 스마트머니 주식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따로 소통방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외에도요, 별도로 구독자 이벤트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일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다음에 투자 관점, 다양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한 투자 관련한 작성만 해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구글 폼 같은 경우는요, 작성하는데 따로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투자 성향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 제각각 다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 관점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성을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그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글 폼이 뜹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부분들도 일단은 제가 따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일 주도주에 대한 검색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스윙 종목, 이건 사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스윙 종목에 대한 검색기라든지 혹은 이 급등주방이 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겠죠. 아니면 나는 좀 투자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주도주 검색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장 맞는 검색기가 또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급등주방은 언제든 무료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복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락처 부분들은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방에 대한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번호를 여러분들 받고 있으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은 편하게 여기에 말씀 남겨주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떤 평단에 뭐 몇 프로 물려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적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시장은 왜 작은 증액분에만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부분만 보면요, 결론은 규모보다 신호가 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물이 19년 만에 고점까지 오르니까 재무부가
프로그램 크기를 직접 2배 이상 키우고요. 시장은 이를 정책 신호로 읽어버린 거죠. 그리고 변한 것은 말 그대로 재무부의 대응 강도 같은 거죠. 안 변한 건 뭡니까? 32.2조 달러. 그리고 국제시장과 재정 적자. 그리고 앞으로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백은 상승 속도를 제어를 할 순 있겠지만 구조적인 금리 방향까지 혼자 바꾸는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과잉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관점 전환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일단 전일자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5% 급등 나왔죠. 이게 결국 미국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정상화됐다라고 읽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30년물은 다시 5.2%대로 올라왔고요.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방향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정책이 열어준 할인율 여유를 국내 주주환원이 더 크게 증폭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전일 날짜 기준으로 12% 상승은요. AI 실적 기대 재점화로만 보면요. 직접적인 원인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직접 트리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취득가, 소가, 그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FCF의 50% 초과 환원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실제 시장에서 사서 없애는 구조다 보니까 단순 배당과는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2분기 말에 약 69조 원의 순현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사이 메모리 업황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배분 정책이 일단은 바뀐 거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실제 주식 수와 현금 흐름의 기속을 동시에 바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바클레이스도 7월 30일에 SK하이닉스의 ADR 목표가를 33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또 비중 확대는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 주가는 낮췄는데 비중 확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 실적 눈높이는 낮췄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업황 자체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직접 보시면요. 매크로 하단은 아직 막혀 있어요. 일단 7월에 FOMC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을 했는데 9대3 표결이었죠. 그러니까 3명은 25bp 인상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이 인플레이션 2%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도 93달러를 넘은 겁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또 미 연준의 완화 여지를 줄여서 장기 금리와 고 PER 성장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로도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부가 장기 금리를 누르는 것과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완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국내 증시가 오른 것은요. 아, 이제 반등이다. 바닥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묻지마 매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근데 말 그대로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경제 시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서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미국 30년물에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런데 반면 SK하이닉스는 노무라 기준으로 올해 예상 PER이 3.8배, 내년 2.8배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무위험 금리와 낮은 PER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반등 탄력이 커지는데 반대로 금리가 다시 고점을 넘으면은 낮은 밸류만으로는 사실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8월 26일 미국 2분기 GDP 2차 추정과 7월 PCE가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실제로 낮추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8월 27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원화와 국내 장기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에서 미 연준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얼마나 유지를 하는지 봐야 돼요. 일단 저는 최종적으로 방향은요, 반도체 중심 반등 쪽이 맞다고 봅니다. 여전히. 다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이 되고
환율 안정과 외국인의 반도체 현물 매수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재평가에 대한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장기금리가 직전 고점을 다시 넘어간다. 그러면서 금리 부담이 결국 주주환원 효과를 압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두 갈림길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자,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요, 제가 뜻깊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들 확실히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확실한 투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종목 선별, 이 주도주에 벗어나지 않는 매매 원칙 등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저 김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아직 오르지 못한 이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신 해당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요, 워낙 종목에 대한 발설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갈 자리도 못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시청자분들 대상으로만 따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여러분들 채 걸리지가 않으니까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요, 꼭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 스마트머니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란이 있고요. 또 그 아랫단에는 성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좀 되어 있죠.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방에 대한 부분들에 참여를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당일 주도주 아니면 히든 종목에 대한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또 해당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별도로 또 검색기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이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연락처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절대 이 외에는 다른 쪽에는 절대 사용 안 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보유 종목들, 특히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SK하이닉스 평단 얼마, 손실이 얼마다, 아니면 마이너스 몇 프로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이 구글 폼 작성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바로 이거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작성했다면요, 그 아랫단에 나와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다 끝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1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